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제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비 피해가 아무쪼록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월의 간목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월의 간목 용신법. 자, 우선 술은 인호술 화명이 되죠. 그죠? 술월의 술 옆에 오하다 또는 인목이 있으면 술오 또는 술인 이런 식으로 해서 화국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화국이면은 가상관격이라고 합니다. 가상관격. 가짜 상관격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가상관격이든 상관격이든 가상관격이든 어쨌든 내가 설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관격에는 인수를 좀 용신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자, 그렇고 자, 또는 이 수월이 신유수월 가을에 그 토지 않습니까? 신유수월의 술이죠. 그래서 가을에 10월이기 때문에 계절로는 가을의 토기 때문에 천간으로 경금이나 뭐 금이나 금이 뜨면은 세력이 왕한 것이고 그래서 식신 또는 상관으로 제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금수가 있다. 그래서 금수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좀 차다, 이렇게 차갑게 보인다라고 해서 정화를 용신으로 씁니다. 재련하기 위해서 정화를 쓰고 조우를 마치기 위해서 병화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수월에 천간으로 경금 떴죠. 어쨌든 이 금은 그러니까 간목 옆에 있는 이 7살 경금은 제살, 살인 식상 제사를 하든 살인 상생을 하든 그래서 식상 제살에 화를 쓰든 살인 상생에 인성 수를 쓰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지지를 우선 보았더니 오화의 술토, 그러니까 지지가 온통, 그러니까 불바다죠, 그죠? 불바다에 천간으로는 나를 극하고 이러면은 극설교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 뿌리도 없이 지지로는 온통 설기되는 부분과 천간으로는 나를 극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온통 극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 술을 용신으로 잡는다. 이런 사주가 그러니까 운에서 수운으로 흘러서 승상, 수목운이 좋다라는 거죠. 승상의 명이 되었습니다. 수월의 갑을목이 목화 상관의 천간 금투가 나면은 극설교가가 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가용신이다. 자, 다음 사주 술술술 그러니까 지지는 온통 토네요. 술술술 진 이렇게 토. 술술술의 천간으로 무토도 떴고 경금도 떴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나의 이제 인성과 비겁이 없잖아요. 그죠? 인성과 비겁이 없다. 진중에 있는 개수나 을목에게 의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진술충으로 좀 깨진 부분이 있죠. 내 뿌리가 흔들렸다라고 보는 거죠. 진술충이면 이런 사주는 이제 종재격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종재격인데 내가 식상이 있어서 좋다, 식신이 있어서 좋다.
나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죄로 종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 투간하지 못하여 부는 있으나 귀는 작다. 이렇게 있지만은 어쨌든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있어서,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있어서 부도 있고 귀도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도 있다. 귀. 자, 경금이 있어 무직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경금은 편관이잖아요. 그래서 편관, 관성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신제사라는 명이든,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상관제사라는 명이든, 이런 제사라는 사주가 보통 직업성이 형사나 감사, 조사, 금융감독원, 세관, 군인, 경찰, 검사, 특파공작원, 이런 국정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난제를 해결하고 공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임무를 좀 잘 완수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식신제살명이 그렇고, 자, 이번 사주는 수월에 간목, 수월에 토가 뜨긴 했죠, 그죠? 금수는 뜨지 않았어요, 수월에. 옆에 보면은 축토, 차가운 축토 있고 자수가 2개 있네요. 이 사주는 수월 10월이지만은 진월과 수월은 조우를 그닥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조우가 좀 안정적인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5월에 진토, 4월에 진토, 4월 참 계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달 아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10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월과 수월은 조우를 그렇게 잘 보진 않지만, 어쨌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술토 옆에 차가운 글자들이 가득하다. 차가운 글자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또한 공엽으로 이렇게 해수가 있고요.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죠. 신강한 사주죠. 그래서 이 강한 나의 그런 이 목의 기운을 화토로 설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하고, 화는 술 중에 정화밖에 없죠. 토가 천간으로 떴으니 토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화운에 출세를 하겠죠. 그죠? 화운에 출세를 한다. 이 사람이 무진 기사운에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무진 기사운에 부자가 되었다. 그렇죠? 이 운이 역행을 하다 보니, 역행을 하면은 계유, 임신, 그 다음에 신미, 경호, 기사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방운을 지나면서 기사운에 부자가 되고, 어쨌든 무진운에도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부자가 되려면 어쨌든 재성이 왕해지는 시기에 부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의 부자가,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가 재성이 왕해지는 시기에 더 많은 그런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주가 좋은 이유는 이렇게 천간이, 그러니까 나의 그런 동일한 비견들로만 있어서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견과 겁재가 섞여 있으면 좀 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겁재들이 있게 되면은 일단 단점은 그 경금이 없죠. 그러니까 금의 그런 기운들이 지장간에만 있네요. 술중, 신금, 축중, 신금 이렇게 있지만 천간으로 금이 떠 있으면 더 좋았겠죠. 신미, 경호대운에는 어쨌든
금이 천간으로 떠서 그래도 관성으로 나의 저 재물을 좀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런 금의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어도 형제와의 그런 재산 싸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이번 사주는 자, 술토, 축토, 기토 아까 사주와 비슷하지만 이 술토만 틀리죠, 그죠? 술토만 자수에서 술토로 바뀐 거죠. 이런 사주는 토가 떠가지고 토가 좀 강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토가 많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극하는 관계를 좀 아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목극토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내가 이 토가 많아도 토의 그런 게 내가 극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숫자만큼 많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월지가 3개 이상이면 병이라고 했죠. 그러면 월지 반대편을 찾는 거죠. 그럼 목이 이렇게 있다 보니 이 토가 많아도 이건 병이 아닌 거예요. 그죠? 토가 많아도 병이 아니다. 또한 자수도 있고 여기 공엽으로 해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극하는 관계에 또한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하지 않다. 약하지 않으면 운이 역시 화토운으로 흐르는 게 좋은 거죠. 뭐 설명을 보면은 갑술은 고목이고 위사주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갑자는 생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화가 2개 있어 작게나마 의식은 있으나 평범한 명이다. 월지가 3개면 병이라 했는데 일간이 극하는 관계라 병이 아니다. 자, 다음 사주 수월에 이렇게 오술 화국을 하고 있죠. 그죠? 오술 화국을 하고 있다. 수월에 온통 천간으로 수가 떴고 여기 신금 축토라는 그런 좀 차가운 글자가 있죠. 이 사주는 음양이죠. 이렇게 음양이 있다. 내가 어쨌든 천간으로 수월에 계속 눈비가 오니 수월에 눈비가 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수월에 비가 오니 차갑다.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게 좋다. 축토에서도 개수가 올라왔고 신금에서도 임수가 올라왔죠. 그래서 화가 용신이다. 자, 이번 사주 수월의 간목 수월의 간목이죠. 천간으로는 병화와 정화가 떠 있고 나를 보니 양인이 있네요. 그죠? 양인이 있는데 하나는 묘수랍으로 묶였고 하나는 묘신 기문 현상이 있네요. 나의 양이네. 그래도 어쨌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묘에서 을목이 떴고 목생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묘술합하는 그런 부분. 이런 사주는 내가 설기도 되고 이렇게 내가 일지에 신금 편관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옆에 유금이라는 글자가 공엽으로 있죠. 신유술의 간목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설기도 되고 화로 설기도 되고 신유술의 금이라 나를 극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뿌리가 양인이 있어서 내가 불약이다 라고 봐가지고 약하지 않다 라고 봐서 화를 용신으로 잡는 부분이 있고요. 화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설기도 많이 되고 신유술의 간목이라 극도 많이 돼서 수를 용신으로 잡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고 수를 용신으로 잡는다라고 하는데 일단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묘니까 역행을 하겠죠. 역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뒤로 그러니까 금을 지나서 그러니까 사오미 운으로 미오사진 남방 동방운으로 하는 거죠. 자, 일단 설명을 보면 불략이다. 이 책에서는 불략으로 보았습니다. 불략이다. 식신생재격이다. 예체능계 그 문학 방면에 길하다. 뭐 그렇죠. 목화통명이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월 상강 10월 20일 이후에는 겨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10월 20일 이후에는 좀 차갑게 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운으로 봤을 때는 10월 20일 이후 태생이면 화가 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의 고장 묘지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어요. 묘술화, 천간의 화가 투과하는 목화상관인데 지지에 묘모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책에서는 약하지 않아서 화를 용신으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화를 용신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화가 용신이면은 어렸을 때 신유 운에는 조금 힘들었지만은 남방운으로 가면서는 출세를 하였겠죠, 그죠? 자, 다음 사주. 술 옆에 오화 있다. 술, 오술. 그리고 또 오화가 있죠. 천간으로 보면은 임수, 경금이 있네요. 그죠? 간목 옆에 있는 편관은 무조건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목화상관이다. 그렇죠. 목화상관이 되죠. 수월의 경금투간, 수월의 금리투간에서 어쨌든 설기도 되고 나를 극도하니 임수를 용신으로 잡았습니다. 임수를 용신으로 잡았다. 수운이 좋다. 자, 이번 사주. 정관으로 간목, 임목, 지지에 나의 녹이 두 개나 있고,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내가 왕하다 보니, 그러니까 수월이지만 내가 큰 나무다 보니 화토, 식상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화토, 식상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왕신을 받아주는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왕신을 받아주는 운, 그러니까 보통 왕자희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희설이다. 그러니까 왕신을 받아주는 화토운이 길한데 조우 차원에서는 내가 뭐 수가 없어 부기가 적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수월과 진월은 그렇게 조우를 따지진 않죠. 그러니까 수월과 진월에는
조우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사주 술월의 간목, 술 옆에 자수, 해수 공엽이 있는 거죠. 천간으로 경금 떴습니다. 이런 식이면 어쨌든 이 편관인 경금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로 해결을 한다. 식상제살, 화가 용신이다. 내각 총리까지 여기만 분이고요.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술월의 간목, 술해자, 네, 강하죠. 이런 사주는 그 화가 용신인 거죠. 화가 용신. 그러니까 책에서는 임수를 용신으로 이렇게 수를 용신으로 잡았는데요. 나의 이렇게 뿌리가 녹이 있고 나의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나의 세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술월의 화토, 내가 왕하니 화토, 술월이지만 내가 왕하니 식상으로 나가는 운이 좋다. 화가 용신입니다. 수는 용신이 아니에요. 지워주세요.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자, 술월의 간목, 천간으로 경금 제살해야 된다. 그래서 정화가 용신이 되고 상관으로 가살한다. 정화 상관으로 제살 가살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사례는 좀 쉽죠. 그죠? 어쨌든 무조건 편관은 제살한다 라고, 제살하는 운이 좋다 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박아두시면 좋습니다. 편관은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술, 인, 오 이렇게 하면은 화국을 짓고 있네요. 해수 공엽이 있죠. 해자 보면은 그러니까 술월이지만은 천간으로 또 경금이 떴고요. 간목이 인목에 녹을 두었지만은 이 인목이 뿌리 역할을 못하고 인옷을 화국을 해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술월의 가상관격에 천간으로 금이 떠서 내가 설기도 당하고 극도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사주는 술을 용신으로 잡았다. 술을 용신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토가 병이 되겠죠. 그죠? 이거 토는 병이 된다. 토가 병이면 천간으로 목의 운이 좋겠죠. 그죠? 왜냐면은 목국토 해주는 시점에서 물이 살아나가지고 수생목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사주를 보게 되시면은, 그렇게 잘 넘어가지. 자, 이번 사주는 술월에 온통 금이 많습니다. 그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병화 쉽네요. 그죠? 이 병화를 용신으로 잡았을 때, 화를 용신으로 잡았을 때, 임수가 병이 되죠. 그죠? 병이 된다. 그럼 천간으로는 목, 화, 토운도 괜찮죠. 토운이 토국수를 해주니까 병화가 살아날 수도 있다. 이 토가 또 토생금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토운에는 좀 그 득실반반이 있는 거예요. 토가 와서 임수를 병을 제거해서 좋겠지만은 토생금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가 내 병화, 용신의 힘을 빼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대운이다 그러면은 세운에서 어떤 세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득실이 나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딱 봐도 토가 많죠. 술토, 토, 무진의 토. 그러니까 진토는 이렇게 자진을 하고 토토 동합에 천간으로 무토가 떴어요. 내가 극하는 관계지만은 어쨌든 자진의 임수가 떴다 그러면은 나 역시 약하지 않다. 여기 해수도 있고요. 나의 생지도 공역으로 깔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내가 약하지 않다. 인성으로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약하지 않으면 식재운이 좋다. 그래서 화토운이 용신이 된다. 수가 병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조금 어렵죠, 그죠? 우리가 흔히 보면은 토토토 월지세계는 병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월지세계는 병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인수도 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파인 사주다. 그러면 재성운으로 가는 시점이 이 사람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임술, 개해, 갑자, 을축, 병인대운부터 잘 나가시겠죠? 그죠? 임술, 개해, 갑자, 을축. 그죠? 병인대운부터 잘 나가게 된다. 화토를 용신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조로서도 술월에 술토는 또 조는 잘 안 보지만은 어쨌든 내 일간 옆으로 이런 차가운 것들이 좀 뜨면은 좀 사주가 좀 차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술중에 있는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또한 이렇게 가을나무가 가을의 나무인데 물이 많으면 뿌리가 썩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토로서 토국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는 갑기합 화토가 돼요. 갑기합. 이런 식으로는 갑기 화토격이 됩니다. 만약에 이 기토가 없으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쟁합을 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우에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사주는 갑기 화토. 자수가 있어서 인성이 있어서 화토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수 옆에 자사가 있다 그러면은 암합으로 무게합을 하죠. 그죠? 술토가 있다 그러면은 역시 암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암합을 하는 부분이 있다. 암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수가 말랐다 자수가 자사 암합하고 무게합을 해가지고 이 사주는 그러니까 화운으로 흘러서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수월에서 금을 지나서 화운으로 흐른 그런 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도 그러니까 수월에 좀 차죠, 그죠? 차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차갑다, 화토운이 좋다. 그러니까 술 옆에 이런 차가운 글자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죠. 또한 갑기 화토격이라 갑기 화토격에는 화운도 좋고 토운도 좋은 거예요. 화운도 좋고 토운도 좋다.
자,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은 천간으로 갑갑 이렇게 떴죠.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천원일기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하나의 순이란 기운이다. 천원일기격이다. 내가 목국토의 관계가 있죠. 목토의 관계가 있어서 나는 약하다, 신약하다. 그래서 나는 신약하다. 내가 극하는 관계, 신약하다. 그래서 수목운이 좋다, 목운이 좋다. 이 종제격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내 뿌리가 되는 진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술충으로 깨졌죠. 그죠? 그래서 운은 수목운이 좋다.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책에 갑신으로 나왔는데요. 이 시가 갑신이 아니라 임신이죠.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자, 임신이다. 차갑죠. 보나마나 화가용신이다. 술 중에 정화용신이다. 술 중 정화용신이다. 무토 옆에 또 정화를 썼네요. 그래서 술 중에 정화용신이다. 자, 다음 사주 보게 되면은 사주 척경에 나온 사주죠. 술월에 술해 술인술 이렇게 돼 있고요. 보면은 내가 녹도 가지고 있고 왕하죠. 생지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식상생재 화가용신이다. 내가 불약하면은 화토운이 좋은 거예요. 화토 식재로 갈 것이냐, 내가 약하지 않으면 관성을 쓸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 힘이 약하지 않다, 식재로 간다, 운이. 내 힘이 약하지 않다, 관성으로 쓴다. 운에서 보면 해자축 운에 고생했죠. 식재로 나가야 되는데 인성운이었으니까. 그죠? 천간으로 정화 뜰 때 바짝 좋았다. 병자 정축 이렇게 되겠네요. 운이. 갑술 을해 병자 정축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무인 기묘에 망했다. 무인 기묘에 왜 망했느냐? 자, 천간으로 비견이 있겠지만 또 겁재도 있어요. 이 사주가. 그죠? 천간으로 이런 비겁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운에서 재성운이 오면은 대운에서 천간으로 재성운이 오면 이런 재성이 운이 오면 무슨 일이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군겁쟁제, 군비쟁제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또한 이 재성이 이런 비겁과 겁재하고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생겼던 거죠. 만약에 무인이 아니라 무신으로 오던가 기묘가 아니라 기유로 오던가 라고 했으면은 좀 덜 그러니까 재성이 그러니까 망할 정도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었으면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묘운에 사망을 했다고 하죠. 기묘대운에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양인운이죠. 양인운. 나의 이 재성이죠. 재성. 그러니까 재성이 묘술합으로 재성이 없어지네요. 그죠? 인술로도 없어지는데 재성이 묘술합으로도 없어지고 이런 사주에서 묘운에 사망한 이유는 뭐 양인운에 그러니까 양인운이 묘가 와가지고 자묘형 그러니까 묘술 합을 해서 그러니까 양인운에 보통 본인의 그런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에너지를 좀 잘 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번 사주를 보게 되면은 술월에 보죠. 술월에 경금 임수 떴다. 차갑다. 자수 임목. 약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내가 간목인데 약하지 않다. 일단 무조건 이 편관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편관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보았더니 인술, 그러니까 국을 쥐고 있죠. 인술, 국을 쥐고 있어서 술 중에 있는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 게 좋죠. 가을 나무가 술을 인성 용신으로 잡는 것보다는 화를 용신으로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보다는 화가 더 한층 더 그러니까 화운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을묘대운에 이 사람이 을묘대운에 처와 별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를 보게 되면 간목 입장에서 그러니까 진토는 연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년에 만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진토는 간목 입장에서 첫 번째 여자가 될 수 있고요. 진토는 첫 번째 여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술토가 이제 배우자가 되는 거죠. 술토가 배우자가 된다. 배우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술 중에 신금, 관성도 있죠. 정관도 있고 천간으로 경금, 관성도 있죠. 편관도 있죠. 그러면은 재성과 재관이 있는 부분은 재성은 배우자, 관성은 자식이 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술토가 이제 본처가 되죠. 본마누라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을묘대운에, 그러니까 을묘대운은 겁재운이죠.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 겁재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재성을 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성을 친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은 묘술합으로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 정관이 들어와요. 그죠? 남자가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을경합으로 식신 정관합이 되죠. 그러면은 남자도 운이 이렇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주의 남편의 여성분도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식관이 합의되는 그런 운이었다. 을묘대운이요. 어쨌든 이 사주가 이 을묘대운에 처와 별거를 하고 개미년에 이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개미년에 이혼을 하였다. 미년에 이혼을 했다. 가정궁에 귀문이 들고 처성에 술미형이 되는 거죠. 그죠? 술미형의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병술년에 외국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데 병술년에 병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신자진 수명의 임목은 영마죠. 영마. 그러니까 영마의 글자에 인중의 무토라는 재성이 있죠. 인중무토 재성이 있다. 인중무토 재성 영마의 재성이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역마성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여성과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술년에 내가 외국 여성과 함께 동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사주가 되겠죠. 그죠? 자, 술월에 간목, 술술, 병화, 경금, 술자 이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어쨌든 계절적으로는 토금이 많아요. 수월에 금이 떴고 금수가 많다. 화가 용신입니다. 자, 정해년 불이 꺼지죠. 이혼합니다. 병화가 절지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자, 술 중에 병화가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년에 술 중에 병화가 용신인데 불이 꺼지죠. 정해년에. 그죠? 포테로가 병화 입장에서는 해수가 절지에 해당이 되고 정화 역시 이 정화와 해수가 암합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화가 꺼지는 시점에 식상이 꺼진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에 이혼, 앞길이 막히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수월의 간목, 용심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해월의 간목 용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